연일 상승세를 연출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LG U+. 브레이크 없는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옳은 전략일까요?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에서 명쾌한 해답을 내려봅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 잠깐 나오셨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면 될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방송 스킬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LG U+ 오늘 점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나가거든요. 어제는 상한가 기록했고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오늘도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시장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실적이 예상보다 워낙 좋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LG U+의 주가의 강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통신주를 살 때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 U+입니다. SK텔레콤이라든지 KT는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사고 싶어도 49% 이상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거의 물량에 차 있는 반면 LG U+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LG U+가 서비스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누가 리드하는지를 보면 과거에는 SK텔레콤이 리드하고 다른 업체들이 쫓아가는 형태였다면 최근엔 LG U+가 주도하고 다른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뒤쫓아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LTE 서비스에 있어서 품질은 각 회사마다 전부 자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아직까지는 LG U+가 제일 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일 수도 있는데 네.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제가 이제 SK텔레콤, LG U+ 두 가지 같이 쓰고 있는데 SK텔레콤은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떨어지는 반면 네. LG U+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LTE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점, 가장 먼저 선행 투자했다는 프리미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ARPU라고 하는데 가입자당 이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현재 LG U+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LG U+도 그렇고 SK텔레콤, KT까지 전반적으로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강한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분들 좀 유념하면서 변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가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성장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이익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 나오고 있는 핵심 그 정책은 바로 보조금이죠. 정부에서 과연 보조금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압박을 넣을 건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신제품의 주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변동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자기가 좋다고 떠들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과연 다른 회사와 어떤 서비스의 이 경쟁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특이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긴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은 LG U+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 KT가 좀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빅 이슈는 6월 달에 있는 주파수 재할당입니다. 지금 1.8GHz의 주파수 재할당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베팅을 할 거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소외된다면 의외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되겠죠. 지금 주파수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1.8GHz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통신시장 재편에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주파수 경매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6월 이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을 때 그나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쪽은 네. 컨텐츠, 플랫폼, 그다음에 IT 기기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종목에서 쉽게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할 만한 시장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이 시가총액 기조를 살펴보게 되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제조업 노에서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운수창고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운수창고나 화학 쪽, 그다음에 소재 쪽 이런 쪽에 이제 이익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다른 종목군들을 뭐 투자하자니 가격 모멘텀 정도가 낙폭과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신호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4월 달에 한국의 수출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IT 기기 빼고 부진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수 서비스 쪽에서 그나마 좋은 종목군들이 통신주 정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 재경매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이들 종목의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 여전히 시장의 전반적인 예금 수익률보다는 좋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KT가 가져갈 수도 있고 SK텔레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나눠서 그렇죠. 분할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주파수 재경매에 따라서는 향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나 이제 컨텐츠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비중을 대거 축소하고 만약에 LG플러스가 주파수 재경매에 가장 적은 돈을 내서 아예 탈락한다면 그때는 일단 전략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주 그 가운데서도 LG유플러스의 흐름 그에 따른 전략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통신주에 대한 시각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의 신고신저가에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